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싱킹 금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5단계 디자인 싱킹은 창의적 산출물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런 창의적 학습 방법이다, 사고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또 다음 주에는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도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단계 중에서 최초 이제 공감하기 단계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정의하기, 세 번째 아이디어 창출, 네 번째에서 프로토타입, 그래서 시제품 만들기라고 그러는데 시제품 만드는 거에서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그런 도구들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도구의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물론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최근에 ICT 기술의 확대 보급 그리고 빅데이터, AI 등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은 도구들이 생성될 수 있고 또 융합된 도구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도구의 활용 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미지, 소스와 서체 등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도구의 종류, 또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도구의 활용 예, 이미지, 소스와 서체 등을 나타내는 그림을 달리를 툴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봤는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Types of Creative Idea Expression Tools, 창의적인 아이디어 표현 툴 이런 부분인데요. 이걸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림, 연필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퍼즐이라든지 이런 격자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끌, 또 다양한 이런 성질을 가진 펜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모니터 등을 이용하거나 이런 PPT를 할 수도 있고 또 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은다든지 또 결론들 표출해 가지고 시선을 끄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발생하는 데 있어서 팀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또 기획회의도 하고 이렇게 또 테스트 해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3자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도구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파워포인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도구의 활용 예를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의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에 사용하는 이미지 소스, 또 서체를 이미지 소스의 서체를 활용할 수 있다. 서체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도구가 연필도 있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창의적 아이디어들에서 모니터라든지 연필이라든지 또 숫자라든지 또 각종 도구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파워포인트라든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해왔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도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인데요.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PPT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MS에서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한 파워포인트입니다. 이것은 학교나 회사, 기업 등에서 발표를 할 때 시청각 보조 자료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MS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거기서 말하는 파워포인트가 맞습니다. 이때 파워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든다고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의 그 기본 도구라든지 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만든 자료를 빔 프로젝터 또는 우리 원격 모니터 등에 연결하면 프레젠테이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가능한 작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상 우리 수업도 그렇고 어떤 기업 등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사실상 많이 사용됩니다. 파워포인트로 가능한 작업은 발표 자료 제작이 있는데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편리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즐거움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동상 이런 것, 동영상, 또 서체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아주 즐겁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친근합니다. 뭐 유저 프렌들리, UI, UX 이런 것들이 보면은 대단히 친근하게 또 만들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들도 얼마간의 기초 교육을 좀 받고 한다면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이제 결합되어 가지고 어린이 미술관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고 상세하게 또 즐겁고 흥미로운 공간으로서 친근한 이미지를 이용한 웹사이트를 제공했다. 이렇게 이런 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PPT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 기획 설계 같은 걸 할 때, 이런 것들 어린이 미술관에 대해서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할 때 그런 데한 정보를 편리하고 상세하게 또 즐겁고 흥미로운 공간으로서의 뭐를 하겠다. 이런 어떤 미리 이제 기획 작업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리서치 메소드 이렇게 봐서 어린이 미술관 기능 분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뭐 친근성이라든지 적응성, 뭐 이미지 안정성, 또 독립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로 가능한 작업은 참 많죠. 도표나 그래프를 제작하는데 우리 그래프 이거 예를 들면 어떤 숫자 등이 이렇게 있을 때 구분되는 영역이 있을 때 뭐 이런 파이형 그래프를 만들어서 녹색, 빨간색, 뭐 또 주황색, 연두색 뭐 이런 식으로 구역을 해서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이런 뭐 높이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색깔로 구분하는 것. 원형의 또 뭐 이런 구분을 해서 하는 것. 또 다양하게 이렇게 뭐 돌출형 또 조그만한 파이형 또 막대 그래프형 뭐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도표 및 그래프를 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파워포인트로는 인포그래픽이라고, 인포그래픽은 어떤 정보를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그래픽, 그림인데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인포그래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대륙 간의 이동 정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뭐 비행기 이런 거를 할 때 그 다양한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서 구분할 수 있고 국가별로 또 뭐 도시별로 구분해서 가는 비행기들을 표시할 수 있고 또 통계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여기 보면 머니 이런 부분들 있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또 그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표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녹색 부분이 예를 들면 런던 뭐 이런 부분들인데 비용이 이게 두텁기도 하고 사용층도 많구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치별로도 전 세계 그 지도 중에서 뭐 이런 국가에 다 방문을 한다, 운항을 한다 이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파워포인트는 뭐 다양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앞서서 편리하게 만들 수 있고 즐거움을 주는 반면에 그런 것과 동시에 도표나 그래프도 충분히 제작을 할 수 있고 또 인포그래픽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그래픽의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아주 고도의 이런 훈련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그 주제에 대한 또 과제 프로젝트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워포인트로 가능한 작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하나 더 볼까요? 네. 파워포인트로서는 간단한 그래픽 편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크기를 축소한다든지 늘린다든지 색깔을 변화한다든지 이게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연필 이런 구성될 수 있죠. 노란 연필, 녹색, 그린, 청색, 뭐 적색, 분홍색, 연두색, 오렌지색 많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함으로써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통일되게 또 조화롭게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것들을 보면은 그 전부 다 지금 부치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양한 색깔 표현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색깔을 편집함으로써 이렇게 또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고 또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파워포인트로 가능한 작업은 간단한 그래픽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워포인트로 작업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까요? 그런 데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파워포인트 작업 시 유의사항. 이 파워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PPT나 파워 프레젠테이션 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작업 시 유의사항을 한번 몇 가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서체의 크기와 두께를 조절하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적절한 이미지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두께를 두껍게 한다든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또 적절한 이미지를 배치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파워포인트 작업할 때는 화려한 이미지보다는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심플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너무 복잡하게 된다면 그래서 보통 2색 또는 3색 정도를 넘지 않는 이런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현황입니다. 파워포인트 작업 시에는 또한 배경은 어둡게 하고 글씨를 밝은 색상으로 하여서 일관성 있는 템플릿을 생성한다는 것. 전체 장표가 많을 수 있죠. 뭐 두세 장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8장, 20장, 뭐 수십 장 되는 수도 있는데 배경은 좀 어둡게 하고 글씨는 밝은 색상으로 하여서 하는 등의 일관성 있는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인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겠죠. 배경은 좀 어둡게 하고 글씨를 밝은 색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표 7-를 보면 자료의 종류에 따른 저장 및 파일 형식들이 있는데 자료의 종류가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루어지거나 텍스트, 이미지 뷰어, 또 슬라이드 이미지, 슬라이드는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이제 정지 화상 이런 볼 수도 있겠죠. 또 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이런 종류가 있을 때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은 PPT로 확장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텍스트나 문자나 이미지 뷰어로 저장을 하고 예를 들면 뭐 PDF 파일 이런 걸로 PDF는 이제 뭐 편집이 좀 어렵다든지 안 된다는 그런 특징도 있죠. 뷰어 자체로 원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미지는 저장 방식은 이미지로 저장을 하며 파일 원형 형태로 그대로 하는 PNG라든지 JPG, JPEG 뭐 다양하게 이렇게 파일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애니메이션. 영상은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건데 이것은 저장 방식은 영상으로 저장을 하고 AVI, MP4 뭐 다양한 이런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다른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서 저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어떤 음성이다 이런 경우에 MP3 등으로도 삽입하고 또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도구의 종류 중에서 두 번째, 포토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포토샵, 이분도 많이 사용해 봤거나 설명을 들어봤을 텐데, 어도비에서 개발한 포토샵은 사진 편집을 위한 비트맵 방식의 그래픽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진 편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뭐 육교 또는 다리, 이런 목재로 된 것 같죠? 이런 다리를 걷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할 때 흑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었는데 색상 보정 전인데 색상을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색상을 좀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밑에 이렇게 목재로 된 다리 그리고 첫째 난간 이런
또는 목재 난간 등을 표시할 수가 있고 사람들도 이렇게 머리 색깔이 나타난다든지 또 옷을 입은 것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표시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토샵을 활용하면 사진 등을 보정하거나 보정을 고친다는 거죠. 또 합성, 편집하여 필요한 이미지 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이제 파워포인트도 활용을 해서 결과물을 표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토샵으로 가능한 작업입니다. 네, 다음 포토샵으로 가능한 작업 중에 대표적인 것도 이미지 합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닷가죠. 파도가 잔잔하게 이렇게 밀려오고 이러는데 이 앞에 그 밀짚 모자 또는 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원형의 모자를 쓰고 있는 여성분이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여기에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합성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뭐 먹구름 또는 태풍이 밀려오는 이런 장면들을 넣어가지고 이 부분 앞부분은 그냥 살아있죠. 이 여성의 모습도 살고 그런데 이 부분이 뭔가 좀 동적으로 또 이런 큰 뭔가가 움직이는 밀려오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토샵으로서는 이미지 합성이 가능하고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을 해두면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포토샵으로 가능한 작업 중에서 이미지 편집이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페이지에 블랙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연필, 필기도구로 하나 보이는 것이 있고 예를 들면 그 커피잔이라든가 이게 두 개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하게 보이고 해서 한 개를 없애버리면 어떨까 편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오른쪽 것을 삭제하든지 이걸 삭제할 수 있는데 이걸 오른쪽을 삭제했다고 본다면 이래 놓고 편집을 하면 어, 연필이 있고 커피잔이 있으면서 항상 저기 더 공간의 여백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미지 편집에서 이미지의 일부분을 여기에 있는 끝부분이죠. 이걸 삭제한 예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포토샵으로 가능한 이런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포토샵으로 가능한 작업입니다. 이것은 광고 포스터 디자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광고 포스터. 예를 들어서 뭐 마드리드라고 이런 이제 상표 이름을 쓰고 회사 이름일 수도 있는데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여성의 발 같고요. 어, 그 핑크빛 계열의 슬리퍼 등을 이렇게 신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 밑에 표현을 함으로써 이 부분을 좀 가볍다, 좀 쿠션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도록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광고 포스터 디자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입니다. 캘리그래프는 손그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붓이나 몇 가지 색깔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글을 써볼 수 있는 거죠. 시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써도 되는데 그리울 때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정자가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그 사람의 그 육필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한다면 새로운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한자, 영어 이런 등도 캘리그래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포토샵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포토샵으로 가능한 또 다른 작업을 보면 포토샵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뭐 진주, 남강 유동 축제 등의 이렇게 웹 디자인 또는 모바일 앱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토샵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른 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작업들이 가능한 포토샵에 사용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작업 시 유의사항을 보면 포토샵으로 제작한 결과물은 픽셀 기반의 비트맵 방식으로 우리 확장된 비트맵으로 쓰는 게 있죠. 픽셀 기반의 비트맵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으로 제작한 결과물은 비트맵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의 종류와 목적에 맞게 작업 시 해상도라든지
컬러 모드, 파일 형식을 적절히 설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용량을 좀 줄이거나 어떤 것도 용량을 높여가지고 또 더 선명하거나 또 더 가벼운 이런 이미지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류를 보면 화면 출력용, 그러니까 화면 모니터라든지 뭐 휴대폰 등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웹사이트, 게임, PPT 이미지 등 이런 것들은 해상도가 좀 낮고 72 DPI, 디펜 도트 퍼 인치라고 해서 인치당 뭐 72도트로 비교적 이렇게 그 해상도 높지 않은 낮은 것을 얘기합니다. 컬러 모드는 RGB 모드로서 레드, 그린, 블루 모드 등을 하고 파일 형식은 GIF, JPG, PNG 등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화면 출력용 그 이미지라면. 그 다음 저해상도, 신문이나 시안 등 이런 것을 삽입하는 그 이미지라든지 할 때는 150 내지 200 dpi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CMYK 모드로서 EPS, TIFF, PDF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하거나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이것은 출판물이라든지 서적 잡지 등과 같이 선명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300 dpi 이상을 사용하죠. 우리가 그래서 프린터를 할 때도 그 출력의 해상도를 뭐 100 dpi, 200 dpi, 300 dpi 할 수 있는데 300 dpi 이상으로 한다면 출판물이나 서적, 잡지 등과 같이 선명하게 이렇게 출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컬러 모드는 CMYK 모드고 EPS, TIFF, PDF 파일 등으로 해서 해상도를 높이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이제 또를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 표현 도구에 보면, 일러스트레이터도 있습니다. 어도비가 개발한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소프트웨어죠. 이것은 그래프, 또 문자, 캐릭터 등의 드로잉 작업이 가능한 벡터 방식의 그래픽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면 자유자재로 수정 편집이 가능하고 이미지를 축소하거나 확대해도 왜곡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로 가능한 작업은 이런 캐릭터를 만들거나 캐릭터를 키우거나 작거나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는 부분들, 뭐 다양한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고 이것을 자유자재로 키울 수 있고 축소할 수 있고 수정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변형을 시켜 보이죠. 그럼 로고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구글 이렇게 했을 때 문자뿐만 아니고 구글에서 뭐 색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표현한다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그래서 로고 디자인을 적색과 황색이 있고 또 청색과 연두색이 또 이렇게 구분되어 이렇게 사행 2x2 이렇게 격자 형식으로 표현되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로고 디자인이나 캐릭터 디자인을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표현 도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일러스트로 가능한 작업을 보면 타이포그래피 이런 부분들이 있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뭐 어그리컬처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패키지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했었던 일군의 모음 디자인을 만드는 것을 패키지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제품을 했을 때 뭐 기본 이제 테마색, 띠를 두고 있는 적색, 연두색, 청색, 뭐 오렌지색, 보라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또 색깔도 다양하게 배치함으로써 패키지 디자인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러스트레이터로 가능한 작업은 이런 사인보드죠. 사인보드 디자인이 가능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일러스트레이터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도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포그래픽은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의 결합 용어인데요. 뭐 피트니스 인포그래픽, 피트니스에서 어떤 운동을 하는 뭐 이렇게 역기라든지 가벼운 걸 들고 하는 사람, 또 뭐 여기다가 어떤 타이틀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 운동하는 것, 요즘 운동 자세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뭐 이런 스마트워치라든지 또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친근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제공하는 점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도구의 종류에 대해서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파워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다양한 또 인포그래픽 디자인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